배가 불렀는데도 자꾸 먹게 되는 것은 현대인의 정말 고질적인 병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은 많아지고 근육은 적어지는 이러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배부르게 먹고 많이 먹어도 지방이 안 찌고 근육이 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음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나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굶어서 살을 뺀다, 굶어서 체중을 뺀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체중을 70kg였던 몸무게를 60kg까지 뺐다고 하면은 우리의 뇌는 70kg였던 우리 몸을 기억하기 때문에 60kg로 빠진 몸을 계속 70kg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못했을 경우, 또 하나는 또 60kg로 빠졌다고 이전의 생활 습관으로 바로 돌아가는 경우는 요요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있어서 굶어서 살만 빼는 이러한 다이어트는 반드시 요요를 부르기 마련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살이 빠질 때는요, 지방, 근육, 수분 여러 가지들이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살이 찌는 경우에는요, 고스란히 지방만 찌게 돼요. 그래서 요요 현상을 겪으면 겪을수록 지방은 많아지고 근육은 적어지는 이러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이 반복이 돼서 나이가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은 줄고 지방 많은 이런 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사질환, 이제 성인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고 고혈압,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더욱 무서운 거는요,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 일단 노후에는 근육이 생명이에요. 근육은 재산입니다. 지방은 부채고. 그런데 지방, 부채는 점점 많아지고 재산이 줄어드는 몸이 돼요. 그러면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오겠죠. 그리고 골다공증도 오고, 그래서 노년이 되면 허약체질, 그리고 골다공증과 골절로 고생할 수 있는 이런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배부르게 먹고 많이 먹어도 지방이 안 찌고 근육이 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음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병아리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정말 단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음식인 것 같아요. 장점을 봤을 때는 첫 번째는요,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저항성 전분 복합 탄수화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혈당 수준을 아주 천천히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콩류에 있는 당은요, 일반적인 정제 탄수화물의 당 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당 성분은 여기서 좋은 당으로 섭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병아리콩의 장점은요,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식물성 단백질로 병아리콩에 충분한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병아리콩만 드셔도 아주 좋은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섬유질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유질은 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고 대장에서 당 성분을 천천히 흡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또 변비, 그리고 장 운동에도 상당히 좋은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질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 중에 병아리콩에는요, 아르기닌이 좀 충분히 들어있어요. 아르기닌은요,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백질인데 체지방을 빼주고요,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고 근육량을 올려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이 병아리콩에 충분히 있으니까 병아리콩을 좀 충분히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병아리콩이 이렇게 다이어트 외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병아리콩의 이제 좋은 역할을 보자면 항산화, 항노화라는 뜻이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심장병을 예방하고 당뇨를 예방하고 갱년기에도 도움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콩은 정말 팔방미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아리콩은요, 하루 권장량이 300g 정도 된다고 해요. 흔히 먹는 종이컵으로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아리콩 한 컵을 먹으면 평생 건강해지고 날씬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병아리콩은 100g당 삶기 전에는 370칼로리, 삶았을 때는 145kcal 정도 돼요.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GI 지수, GL 지수라고 하죠. 혈당을 오르는 이 수치들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는요, 100g당 7.9g이 들어있어서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은요, 100g당 17.3g으로 하루 권장량의 43%나 돼요. 그래서 병아리콩에는 섬유질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당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저항성 전분이고 하기 때문에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질 않아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병아리콩에 많이 빠져서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꼭 병아리콩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병아리콩 참 맛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먹는다는 생각이 잘 안 들고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간식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우리가 다른 초콜릿이라든지 맛있는 단맛 나는 사탕을 간식으로 먹는 것보다는 병아리콩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병아리콩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병아리콩은 섬유질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 있죠.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먹었을 때는 초기에 더부룩함이라든지 가스가 차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소량씩 먹으면서 자기 용량에 맞게끔 늘려가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퓨린 성분이 좀 들어있는 거로 돼 있어요. 퓨린은요, 요산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통풍이라든지 요로 결석 있는 분들은 주의하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병아리콩에는 칼륨 양도 적절히 있어요. 그래서 칼륨이 높으면 안 되는 신장 질환 환자들은 좀 주의하라고 돼 있고요. 병아리콩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아리콩을 먹었는데 좀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단단해요. 그대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먹다가는 치아를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콩은 8시간 정도 불리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전날 밤에 불려놨다가 아침에 삶아서 먹는다든지 렌지에 돌려서 먹는다든지 또 아침에 출근할 때 불려놨다가 저녁에 와서 먹는다든지 하는데, 저는 요즘에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열풍을 가한 병아리콩이 있습니다. 한 포에 한 번 먹을 게 들어있는 게 있어서 물을 조금 넣고서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만 돌리면 아침에도 간단하게 아주 부드러운 병아리콩을 먹을 수가 있어요. 땅콩 버터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땅콩 버터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땅콩 잼이 오히려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잼은 좀 부드럽잖아요. 그 땅콩 버터는 상당히 꾸덕꾸덕해요. 그래서 이제 버터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단백질과 좋은 지방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콩 버터를 드시게 되면은요, 체지방이 줄고 근육이 늡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혈관 건강에 상당히 좋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만감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헬스하시고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땅콩버터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땅콩버터는 근육을 올려주고 지방을 줄여주고 그리고 좋은 에너지원으로, 그리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땅콩버터는요, 식욕 억제 효과가 대단해요. 포만감도 상당히 많습니다. 100g당 칼로리가 600kcal 정도 돼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정말 포만감도 많이 생기고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당히 포만감이 많은 데 비해서 100g까지 못 먹습니다. 땅콩버터 조금 먹고 나가면 정말 배불러요. 그래서 땅콩버터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 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많이 유지시켜주고 식욕을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주는 걸로 돼 있어요. 갈색 지방은 지방을 태워주는 지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콩버터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콩버터를 매일 2스푼씩 먹은 사람들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체중 감량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체지방을 줄여주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지방이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우리 몸의 혈관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E, 비타민 B6, 아연, 엽산 등을 함유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땅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요, 땅콩버터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보관과 청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땅콩버터에 보시면 어떻게 보관해라, 냉장고에 보관해라,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관하셔야 되고, 우리가 스푼을 한번 떠먹은 거를 또 입에 넣었다가 또 넣으시면 안 돼요. 깨끗하게 항상 스푼을 사용하시고 항상 보관을 청결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땅콩버터를 고르실 때는요, 당류 첨가가 없는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땅콩버터가 당류를 첨가를 안 하면 맛있다기보다는 이제 좀 뻑뻑한 느낌의 걸쭉한 느낌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맛이 좀 없다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다 또 나트륨을 섞는 경우가 있어요. 짜게 만들면서 이거 맛을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이 낮은 것, 그리고 나트륨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땅콩버터가 상당히 이제 다이어트에도 좋고 상당히 맛있어요. 땅콩버터 먹다 보면 우리가 이제 큰 티스푼으로 2개 정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먹게 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서 멈춰 주셔야 되고요. 포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이제 설사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땅콩버터는 과식하면 워낙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양질의 단백질 쪽이 이런 쪽인데요. 물론 풍부한 야채는 기본적으로 드시고 거기에 추가를 해서 드시면 좋은 양질의 단백질은 뭐가 있냐면요, 처음에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하고 또 아주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계란을 먹는다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계란을 먹으면 또 고지혈증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지혈증이 있건 없건 간에 계란 2개 정도는 하루에 드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돼 있으니까 계란은 충분히 드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콩류예요. 콩에도 분명히 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에 들어있는 당은요, 복합탄수화물이에요.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몸에서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리지 않고 오히려 몸에 도움을 주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콩만한 것이 없습니다.
먹습니다. 그래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것이 뭐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있겠고요. 콩 자체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낫또 같은 게 있어요. 낫또는 저는 상당히 추천을 드리는데 생유산균을 바로 섭취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 낫또 향이 좀 안 좋은데 여기다가 또 와사비 같은 걸 넣어서 잘 나온 제품들이 있으니까 잘 고르셔서 자기의 취향에 맞는 낫또를 드신다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유제품 쪽에서는요,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천연 치즈를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아주 영양분이 농축이 돼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유당이라는 게 조금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잘 고르셔서 고소한 맛의 단백질 위주의 그릭 요거트를 고르신다면 상당히 좋고요. 또 치즈는 상당히 좋은 간식이자 식사 대용품입니다. 보관도 편하기 때문에 갖고 다니시다가 요즘에 스틱 치즈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배고플 때마다 드시면은요, 혈당 수준 올라가지 않으면서 우리 포만감도 유지시켜주고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치즈는요, 저렴한 여러 가지 음식에 들어가는 치즈가 아니라요, 천연 치즈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천연 치즈 95% 이상 100% 정도 되는 천연 치즈를 꼭 찾아서 드신다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식단을 잘 지켜주신다면, 야채와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잘 드신다면 정말 살찌지 않는 식단, 살찌지 않는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무조건 챙겨야 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죠. 우리 몸에 단백질은 상당히 중요한 구성 요소죠. 3대 영양소이면서 근육과 여러 가지 호르몬의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확 줄이시고요, 복합 탄수화물, 저항성 전분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 양을 충분히 늘려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늘리면 포만감도 생기고 근육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해지는 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는데,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로 해가지고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잘 드셔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드시는 분들이 상관없겠지만 계속 단백질, 음료나 가공된 단백질을 드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가끔 보는데 이런 단백질을 과도하게 드셨을 때 환자분들이 간이나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를 아주 가끔 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고요. 정말로 못 만들려고 과도하게 단백질 파우더나 단백질 음료를 가공된 것을 먹는 분들은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가 불렀는데도 자꾸 먹게 되는 것은 현대인의 정말 고질적인 병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맛있는 게 많고,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뇌에서 계속 당기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자꾸만 중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점점점 당류를 줄이셔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많이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네, 또 단계 땡기네, 이런다면요, 이건 정말 가짜 배고픔이에요. 진짜 배고픔은요, 정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당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당 종류만 당긴다, 그리고 초콜릿만 생각이 나고 사탕만 생각이 나고 치즈케이크만 생각난다, 이런다면은 이것은 당 중독에 의한 가짜 배고픔이에요. 가짜 배고픔이 생겼을 때는요, 우리 뇌를 좀 달래주기 위해서 시원한 물을 한 컵을 마셔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갈증이 나는데 이것을 음식을 당기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짜 배고픔이 느껴질 때는 지금 내가 식욕이 당길 때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가짜 배고픔을 느끼지 하고서 물을 마시고 조금 지내보면 이 배고픔이 좀 잔잔해지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못 참겠다 이런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병아리 콩이라든지 또 스틱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가 단백질로 포만감을 채우세요. 이 허기를 달래세요. 당으로 달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서 막 허겁지겁 찾다 보면 결국은 또 초콜릿 먹게 돼 있어요. 미리미리 내가 허기가 느껴질 때 나는 이것을 먹을 거야 라고 단백질을 준비해 놓는다면 당 중독에서, 가짜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